살아가다 보면 문득 과거에 내가 받은 상처들로 후회하는 일이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상처 주었던 일은 오래된 일도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머릿속에서 재생되고 맙니다. 또한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호구처럼 다른 사람에게 퍼주었다가 한 푼도 못 돌려받은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나의 자존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면서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과거의 상처와 후회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나이 들수록 쉬워 보이지 않는 방법도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픔이 희미해지면 때때로 화해를 시도하거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과 다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요? 때로는 화해가 더 큰 상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상처는 그것을 극복할 때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과거의 상처를 직면하는 것은 성장의 과정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화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과 다시 엮이면 그 아픔은 반복될 뿐이다. 화해는 단순한 관계 회복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문제가 되는 관계를 내려놓는 것이 더 나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과의 화해가 항상 최선이 아닐 수도 있는 이유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과 반드시 화해할 필요가 없는 이유. 첫 번째, 상처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 번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은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익숙해진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 화해는 상대에게 또다시 상처를 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적인 고통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화해는 과거의 상처를 다시 떠올리게 하며 이는 내면의 치유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극복하려고 했던 아픔이 되살아난다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고통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이다.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계를 내려놓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화해는 상대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는 여러분의 감정을 더욱 무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말했습니다. 용서는 강한 자의 미덕이다. 그러나 그것이 약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네 번째, 자존감을 해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과 화해를 시도하면 스스로에게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존감을 낮추고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존중받을 수 없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한 번 상처를 준 사람과 다시 관계를 이어가면 이전보다 더 불안정하고 복잡한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를 지속하면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불안정한 관계는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를 낳는다. 때로는 단절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6번째,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감정적,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될 수 있습니다. 장 자크 루소는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에너지를 쏟아라. 그 외의 것은 버려도 좋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자신을 성장시키고 행복을 찾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7번째,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관계에 집착하면 더 좋은 인연을 만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괴테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고 우리는 불필요한 관계에 매달릴 시간이 없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를 놓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8번째, 내면의 평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화해는 때때로 불안과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또다시 상처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면의 평화는 고통을 주는 관계에서 벗어날 때 얻어진다. 9번째, 용서는 화해와 다릅니다. 용서는 내면의 평화를 위한 과정이지만 반드시 상대방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강조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고통에서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과정이다. 과거의 상처를 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번째,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상처받지 않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버트런드 러셀은 말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선택을 할 때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요. 화해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남긴 관계에서는 오히려 더 큰 아픔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고 더 건강한 관계와 행복을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평화는 그 어떤 관계보다 소중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선택을 하세요. 자존감을 지키는 법, 호구처럼 살지 않기. 살다 보면 너무 독하다, 혹은 너무 계산적이다라는 말을 들을까봐 주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욕구와 기대에 휘둘리며 사는 삶은 결국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고 행복과 자존감을 점점 잃게 만듭니다. 독해졌다는 말을 듣더라도 스스로를 지키는 태도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왜 호구처럼 살지 말아야 하며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호구처럼 사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억누르며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무시하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자신을 하나의 목적으로 대하라. 결코 수단으로 전락하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타인도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타인의 욕심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호구처럼 보이면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는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은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당신을 대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삶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구처럼 사는 사람들은 타인의 기대에 맞추는데 집중하느라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느라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호구처럼 보이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동등한 관계가 아닌 일방적인 관계로 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책임을 나눌 때 형성됩니다. 공자는 관계는 서로의 균형을 유지할 때 가장 오래 지속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만 상대방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내면의 평화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호구처럼 살면 끊임없이 타인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자신을 돌볼 여유를 잃게 됩니다. 이는 점차 마음의 평화를 해치고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키우게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는 사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위해서는 필요할 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타인을 위한 희생이 반드시 인정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호구처럼 사는 사람들은 타인을 돕는 일이 인정받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지거나 더 많은 요구를 부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희생은 자신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생이 아닌 건강한 경계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세요. 일곱 번째,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호구처럼 살면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늘 타인의 판단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루소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노예가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경계와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덟 번째,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요구에 끊임없이 응답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목표와 가치 있는 일에 쓸 시간과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그것을 가치 없는 일에 낭비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아홉 번째, 강해 보이는 사람이 더 신뢰받기 때문입니다. 독해졌다는 말을 듣더라도 단호하고 강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얻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을 존중하고 의지하려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사람들은 강한 자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존경한다.
라고 했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태도를 유지할 때 관계는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0번째,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구처럼 살면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줄 기회를 잃게 됩니다. 자신을 낮추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당당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학자 에머스는 당당한 태도가 곧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주변에 전달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독해졌다. 욕먹을지언정 스스로를 지켜라. 호구처럼 살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며 자신의 행복을 우선하세요. 여러분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호구가 아니라 존중받는 삶을 선택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쉬운 사람으로 보이면 안 되는 이유.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너무 쉽게 보이게 되면 오히려 존중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쉬운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은 때때로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쉬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존중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만 하면 상대방이 여러분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이 우리를 존중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스스로를 존중해야 한다. 쇼펜하우어. 자신을 가볍게 대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가벼운 존재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이며 자신의 가치를 당당하게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부당한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너무 수능적인 태도를 보이면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의 호의와 배려를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한 요구나 부담스러운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욕망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붙여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필요할 때는 거절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감정적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타인의 기대를 맞추다 보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게 되고 결국 심리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다. 윌리엄 제임스. 여러분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필요할 때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진정한 관계 형성이 어렵다. 지나치게 맞춰주기만 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진정한 동반자가 아니라 편리한 존재로 여기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시작된다. 루소.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기본입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잃을 수 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다 보면 자신의 목표나 가치를 놓치기 쉽습니다.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한 사람은 남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 장자. 자신의 목표와 신념을 지키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삶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여섯 번째, 타인의 지나친 의존을 초래할 수 있다. 항상 타인의 기대에 맞춰주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마저 여러분에게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은 하되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붙여.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7번째,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길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굴다 보면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헛된 일에 낭비하지 마라. 시간은 곧 삶이다. 에픽테토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여러분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8번째,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언제나 타인의 기대에 맞추다 보면 일관성이 없는 사람으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뢰는 관계의 뿌리다. 뿌리가 약하면 나무가 쓰러질 수밖에 없다. 공자.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신뢰를 쌓는데 도움이 됩니다. 9번째,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릴 수 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만 하면 상대방이 여러분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이며 자신의 가치를 당당하게 지켜야 합니다. 10번째, 내면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 타인의 기대에 끌려다니는 삶은 결국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는 타인의 요구가 아닌 스스로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붙여. 여러분의 내면을 지키고 자신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결론. 나이가 들수록 쉬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필요할 때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당신은 존중받고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한 사람이다. 스스로를 지키고 보다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세요.